아까? 아까 이번 했잖아. 자, 이 카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뒤에 갈수록 바빠가지고 좀 급하게 써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일단 그 오픈 마인드를 다 하는데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는 교육 과정이 이제 무조건 원이지 맞지? 무조건 원인데 사실은 내용은 거의 99% 같고요. 수학 2에서 1인만 바뀐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아까도 전에 이야기했었지만 교재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이전 교재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에서 다루게 될 대단원이 총 3개인데 1단원이 함수 입극한과 연속이고 두 번째 단원은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다항함수의 미분법. 결국 어쨌든 함수를 미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이 이제 다항함수의 적분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함수라서 사실은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첫 번째 흐름을 잘 타면 조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고 조금 놓치더라도 사실은 이제 열심히 듣고 있다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 생기는 편입니다. 사실 함수 자체가. 그래서 끝까지 용기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될 거거든. 이제 이 함수의 극한이 뭘까? 좀 곤란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예전에 누군지 모르겠어. 좀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이었나 봐. 이제 무한히 살지 못하는 인간이 무한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이 극한이라는 파트가 무한을 다루는 거거든. 이제 잘 이해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그건 자연적인 거야, 사실 인간은 유한하잖아, 맞지? 근데 이제 무한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니까 당연히 이제 좀 이상할 수 있다. 쌤이 아직도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0.9땡이 왜 1과 같으냐? 조금 작은 거 아니냐? 가도 조금 더 작지 않나? 맞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 생긴다. 근데 그냥 방정식을 풀면 그냥 갖다가 놔버려.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합니다, 맞지? 기억 안 나? 원래 이런 거 있잖아. 0.9999999 이렇게 할 때 얘를 x라고 잡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10x는 9.9999999 이렇게 되고 위에 4를 빼게 되면 9x는 9가 되어서 x가 1이다라고 이제 중학교 때 증명을 한단 말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무한이라면. 그럼 저것도 결국 얘가 위에가 할 게 또 많지 않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증명이 되어서 이제 x가 1인 것 맞습니다. 우리 이제 살고 있는 수학 시스템에서는 0.9땡은 1과 같습니다. 어쨌든 쌤이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게 될 얘기가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나이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여튼 어쨌든 마음을 열고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해주시죠. 아니면 거의 뭐 좀비송인데. 자, 봅시다. 이제 함수의 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뭐부터 이야기할 거냐? 함수가 뭐냐? 자, 쌤 거기다 이제 what is 함수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하. 이거 엄청 멋있지. 자, 어쨌든 합시다. 혼자서 이렇게 이건 괜찮다고 생각을 썼습니다. 봅시다. 자, 함수가 뭐지?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 스터디 갔을 때 어떤 선생님이 막 영어로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최소한 이제 흥미 죽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근데 쌤은 이제 그냥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인풋이 있고 그에 대응되는 아웃풋이 이제 유일하게 정리되는 어떤 그 약속 대응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값을 넣으면 항상 일관되게 어떤 값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괜찮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관계식을 이제 fx는 x 더하기 1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3이 나오고 3을 넣으면 4가 나오고 이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바뀌어도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는다. 저런 인풋과 아웃풋의 대응 관계 그걸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한다. 거기에 자잘한 규칙들이 붙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 현대수학에서는 교사님 지도서를 보다가도 그 말을 봤는데 현대수학에서는 함수와 그래프를 동일시한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프는 함수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함수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뭐가 있을까? 같은 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딱 떠오르진 않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함수도 이제 우리가 그 이런 형태로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어쨌든 함수의 가장 최소한 내 기준으로는 근본은 인풋과 아웃이 어떤 값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니에 대한 얘기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함수의 극한의 기본적인 센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좀 해볼 건데 거기 쌤이 그 4개의 함수를 적어놓은 게 있거든. 같이 한번 적어놓고 봅시다. 일단 한번 봐보십시오. fx가 x 더하기 1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 그래프를 좀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파트더라고. 이해를 쉽게 하는 사람은 그냥 본능의 영역 안에 있다고 느끼고 이해를 좀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외계어 같다고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쌤이 바라는 건 너희들한테 이게 거의 본능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근데 뭐 한 문제 풀어서 답 맞고 틀리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뭔 말 하는지 이해하는 게 사실은 한 1000배 정도 중요한 것 같아.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메커니즘이 좀 사실 신기해.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런 거 같아 하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잘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 잘 안 되면 그냥 최대한 마음을 열어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자 일단 봅시다. 이제 뭘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거냐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이 함수는 f1이 얼마지? 2지. 우리는 이 친구를 x는 1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지? 자, 근데 이제 쌤이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뭔 말인 것 같아? 1 플러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 1보다 조금 큰 값, 뭐 이런 느낌이야. 1보다 눈곱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넣는다고 생각해봐. 1.00000001쯤 넣었다고 생각해. 뭐 어떻게 얼마가 좀 될까 함수값이? 이보다 조금 큰 값이 나오겠지, 맞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다시 우리가 이 극한이라는 것은 사실 그 x가 1일 때가 아니라 x가 1보다 조금 크거나 1보다 조금 작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F1 플러스는 1 플러스는 편의상은 2 플러스 정도로 이야기해도 괜찮을 거야. 이보다 조금 큰 값이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 2보다 조금 작은 값이 될 거야. 괜찮지?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F1이 얼마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 쌤이 색칠을 해놓은 건 1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고 색칠을 해놓은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이 친구는 F1 플러스가 얼마가 되지? 여기 쌤이 비교를 했는데 여기 사실 2인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떨 거야? 2보다 조금 크겠지? 맞지? 2 플러스라고 써보자. 2 플러스. F1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 2 마이너스가 되겠지. 여기가 괜찮아? 오케이. 자, 이 친구는 F1은 얼마지? 여기 색칠하는 게 어디야? 여기 나지. 1이야 1. 괜찮아? F1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지? 2 마이너스. 오케이. F1 플러스는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자, 여기는 F1이 얼마지? 표시를 좀 해주면 여기가 1인 거야. 그럼 F1은 얼마야? 1이지. F1 플러스는 뭐지? 1보다 조금 큰가? 1보다 조금 작은가? 그냥 1이잖아. 맞지? 이렇게. F1 마이너스도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지? 이걸 이해할 줄 알면 준 과장. 어쨌든 이게 기본이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오케이.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저기 잡아야 돼. 그럼 이제 그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그 필기를 거기 쓸 때 진짜 거기 있는 말들을 어디 책을 보고 읽은 게 아니라 쌤이 최대한 어쨌든 풀어서 생각을 정리를 해본 거거든. 읽으면서 좀 같이 봅시다. 먼저 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x가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이 사실 수학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집합을 이야기할 때 1에 가까운 수라고 하면 집합이야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현은 수학적이지 않은 표현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에 극한이 처음 태동할 때 그리고 발전할 때는 이 정리를 썼어. 근데 이제 코시라는 사람, 들어봤다. 그거 만든 사람이 이 극한의 엄밀한 정리를 만들었어. 입실론 델타 노곱이라고. 있어 보이지? 어쨌든 코시마로 만든 그 사람 코시마. 자, 어쨌든 두 명이서 만든 거야. 코시랑 슈바르츠랑. 아니 정확히는 코시가 만들고 슈바르츠가 발전시켰어. 그러니까 적용 범위를 넓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제 자 이야기합시다. 이제 코시라는 사람이 좀 더 엄밀하게 바꾸긴 했거든. 근데 그 엄밀하게 바꾼 게 아까 얘기했던 그건데 그걸 좀 말로 풀었으면 위에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야. 이제 x가 y a의 차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작다. 이렇게 x와 a의 차이가 보통 뭐 이렇게 쓰거든. 이게 무슨 뜻이지 기호로? 이게 뭐야? 차이야 차이. 그러니까 x와 a의 차이라는 표현은 수학적 표현이야. 절대값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이제 뭐로 쓸 거냐면 입실론이라고 쓸 거야. 이렇게 이 찌그러진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입실론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네가 생각하는 그 수보다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작을 때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 괜찮아? 어렵나? 이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어, 알았지?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야. 자, 어쨌든 봅시다. 이제 A의 차이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작다는 의미고, 하지만 0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둘이 같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이제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괜찮지? 자, 그다음에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내가 1에서의 극한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그 극한은 1에서의 함수값과는 무관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1 근처에서의 함수값에 관심을 가지는 거야. 괜찮아? 사실 근처도 뭐 수학 용어이라는 거 어쨌든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어쨌든 봅시다. 다시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2야. 근데 우리는 1에 매우 가까운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이제 뭐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리고 그 매우 가깝다는 말은 그 값이 되지는 않지만 그 값과 이제 내가 지금 이제 그 미주로 잡은 이 x라는 값의 차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작다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보면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 2지. 1에 엄청 가까운 곳에서의 함수값도 얼마야? 2잖아. 2. 사실 2에 엄청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친구는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1이지. 근데 1에 엄청 가까운 곳에서의 함수값은 어디로 가고 있어? 2에 가까우니까 2 플러스 2 마이너스로 사실 쓴 거거든. 여기서 선생님이 1 플러스 쓸 때도 무슨 뜻이야? 1보다 조금 크다 이런 뜻이지 않았지? 2보다 조금 크다는 말은 2와 충분히 가깝다는 뜻이야. 오케이? 사실은 이제 더 이야기는 합시다. 더 이야기하면 혼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럼 이 친구는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1이지. 근데 1에 가까울 때 그 함수값은 얼마야? 곤란하다 맞지? 그러니까 1보다 큰 쪽일 때는 1보다 조금 클 때는 이제 함수값이 1보다 조금 큰 쪽에 가까워지는 거고 1보다 조금 작을 때는 2보다 조금 작은 쪽인 것 같아 맞지?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x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이제 극한, 그러니까 함수값은 그냥 1, f1은 2 이렇게 풀면 되잖아, 맞지? 근데 극한값은 1이 아니라 1보다 조금 작은 값이거나 1보다 조금 큰 값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fa가 아니라 거기 함수값이라고 쌤이 동그라미 쳐놨지, 파란색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지. 거기 밑에 보면 fa가 아니라 fx가 a에 한없이 가까운 x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표현을 진짜 많이 고민을 해서 쓴 거거든. 사실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 혹시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f1이 아니라 fx인데 그 x가 누구라고? 1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은 값이야.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관심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이제 내가 써놨는데 사실 이제 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약간 교과서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함수의 국소적 성질에 관심을 가진다. 국소가 무슨 뜻이야? 좁은 부분, 엄청 좁은 부분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만? 여기는 1 주변에서만 관심이 있고 이 나머지 다시 다 없어도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의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만약 fx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 값을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하겠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x가 1로 가까이 가면 x에서의 함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게 보여? 2에 가까워지는 게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맞지? 오케이? 여기서는 어때? x가 1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 1에서의 함수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에 아주 가까운 x에서의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그게 어디로 가까워지지? 2로 가까워지지. 괜찮아? x가 1에 엄청 가까운 값을 여기 대입하면 그 값이 2에 가깝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네 특정한 값에. 그럼 거기 위에 뭐라고 써놨어? 파란색으로 수렴한다. 가까워지면 수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혹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극한값이 지금 이 두 가지 예선 전부 다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괜찮지? 이렇게. 근데 이 세 번째 예선은 어때?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지 않아. 가까워지지 않는다 맞지? 그러면 밑에 뭐라고 써놨어? 가까워지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괜찮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한번 FA는 뭐라고? X는 A에서의 함수값이야. 그리고 거기 X는 A에서의 극한값. 이 기호를 안 썼네? 기호를 이제 써봅시다. 여기다가 우리가 기호를 쓰게 되면 리미트, 이게 리미트를 원래 이렇게 쓰는 거거든. LIM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 이걸 한 100만 5천 번 정도는 아니지만 좀 많이 쓰면 쌤처럼 저렇게 쓰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것도 이제 귀찮아서 잘 안 쓰는 사람인데 그건 곤란하다. 이게 여기 요 점이 포인트야. 점이 포인트. 저 그렇게도 안 쓰는 거 얼마나? 그냥 이렇게 쓰더라고. 이응 쓰더라고. 아, 그건 안 돼. 점은 있어야 돼. 점은 있어야 돼. 알지? 미니멈. 아니야. 근데 어쨌든 봅시다. 이렇게 쓰는 거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x가 1에 가까이 갈 때 1 때 fx가 2로 가까워. fx가 2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쓰는 거거든. 괜찮지? 근데 저 기호가 너무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폼이 안 나잖아, 맞지? 너무 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히 줄인 기호가 이렇게 쓰게 되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fx의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2다라는 기호를 저렇게 쓰는 거야. 그냥 약속인 거 받아들이면 되지 저거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f1은 얼마라고? 2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지? 그럼 이 친구는 f1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얼마일까? 2지. x가 1에 가까이 갈 때 그때 x에서의 함수값은 1이 아니라 x에서의 함수값은 2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성민이 혹시 괜찮아? 이거를 네?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x가 1에 가까워질 때 x에서 1이 아니야. 1에 매우 가까운 x에서의 함수값이,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1.1쯤 있다고 시작. 그럼 여기는 2.1 정도 돼. 2.1이겠군요. 예. 2.1. 그러니까 x가 1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는 거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더라도 어떻게 되겠어? 2에 가까워지겠지. 그때 우리가 이 값을 이제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예. 아까 이거 할 때 혹시 이해가 안 됐었어? 그럼 똑같은 얘기야. 거기 약간의 약속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 자, 일단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FA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이 첫 번째 예서는 어땠어? 같았잖아, 맞지? f1이랑 1에서의 극한값이랑 어때? 같아. 근데 여기서는 f1은 얼마? 1. 극한값은 얼마? 2.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얘는 비교가 되지. 얘는 그래프가 어때? 1에서 연결돼 있어. 그렇지? 여기는 1에서 끊어져 있어. 아, 끊어져 있으면 다르고 연결돼 있으면 같나 보다라고 생각해도 맞아. 오케이?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 단원 다음 단원 연속 단원에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 어차피. 연속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연속은 그래프 연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내가 뭐라고 써놨어? 연결되어 있다면 하고 주황색으로 이제 연속. 끊어져 있다면 이제 주황색으로 불여서 이렇게 써놨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x는 a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같은 거야, 같은 거. 괜찮아? 근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즉 끊어져 있다면 근값이 지금처럼 함수값과 뭐하거나 다르거나, 혹은 여기도 지금 그래프 연결되어 있어,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그 값이 어떻겠어?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x가 1보다 조금 작은 값이랑 조금 큰 값, 어쨌든 x가 1에 엄청 가까운 값일 때의 함수값, 그러니까 x에서의 함수값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거야. 맞지? 성윤이 지금 쌤 말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은 값에서 1에 가까워지는 값이 이제 대입이 될 때 f에, 그때는 이제 2보다 조금 작은 값이 함수값으로 나온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1보다 조금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와? 1보다 조금 큰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둘이 사실은 같은 x가 같은 값인 1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결과가 다르니까 그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겠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극한값과 함수값의 관계를 이제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써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방금 쌤이 이야기하면서 x가 1에 가까이 가는 방식이 보니까 몇 가지를 계속 내가 이야기하고 있었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거나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점. 그래서 쌤이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는 플러스라고 쓰고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마이너스로 썼는데 사실 저 표현은 좀 비공식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굳이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여기서 쓰자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러면 이때는 어디로 가까이 가지? 어디로 가까이 가지?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슬아 괜찮아?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그래프에서 표현을 할 때는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대입되는 x값이 1에 가까워질 때 이제 함수값이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두 개 쪼개서 쓰던 거를 하나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점의 y좌표가 바로 이제 극한값이 되는 구조거든. 근데 그러면 지금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점의 y좌표가 얼마지? 1이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얘를 1이라고 쓸 거냐라는 질문이 사실 좀 생겨. 쌤 여기다가는 뭐라고 썼지? 1 플러스라고 썼잖아, 맞지? 근데 저거는 아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쓴 거야. 여기서 쌤이 극한을 쓸 때 여기 뭐라고 썼지? 2라고 썼잖아, 맞지? 근데 저거는 사실 x가 1보다 클 때는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지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지잖아, 맞지? 그러면 저기는 뭐라고 써야 돼? 사실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밑에 동그라미 5번에 써놓은 게 있거든.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다의 뭐가 있어? 세 가지 약속.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수학에서 정한 거야, 맞지? 이렇게 수학자들이 정한 거지. 첫 번째는 뭐래? x가 a가 아니래. 그러니까 사실은 x가 a에 가까이 간다는 말은 결코 절대 x랑 a랑 같게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약속이야. 두 번째는 x가 a에 가까이 간다는 그 표현은 x가 a에 어떤 방법으로 가까이 가더라도를 통칭하는 표현이야. 근데 우리는 교육 과정에서는 두 가지만 할 거야.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이 가는 경우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이 가는 경우 두 개만 이야기할 거야.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런 식도 있어. x가 유리수 관점에서 a에 가까이 가는 것, 무리수 관점에서 가까이 가는 것, 혹은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교육 과정에서 다루기로 한 게 그걸로 제한돼 버렸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저 두 번째는 뭐로 받아들이면 돼? 좌극한도, 우극한도. 즉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이 가더라도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이 가더라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지? 세 번째가 l은 상수. 극한값은 여기까지는 즉 이 리미트 안에서는 fx가 2로 가까이 가는 중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리미트 안에서는 계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2로 가까이 가는 중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 리미트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즉 계산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 2를 상수로 보겠다는 거야. 극한값, 즉 정해진 값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가 2에 가까운 값이면 걔는 숫자야,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상태이거든, 일종의. 그래서 우리는 요 이제 극한이 계산이 끝나고 나면 그 값을 이제 숫자로 보기 위해서 얘를 상수로 이제 치기로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라는 값, 정해진 값이 돼. 이보다 조금 작은 값, 이보다 조금 큰 값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논리를 바탕으로 쌤이 여기에다가 1이라고 쓴 거야. 여기서는 쌤이 뭐라고 썼지? 1 플러스라고 썼잖아. 실제로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가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 1에 가까워지는 건 맞지만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지 않았지. 근데 우리는 그 값을 극한이 계산이 끝나고 나서 쓸 때는 1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은 부정확한 거지. 쌤이 주황색으로 쓴 표현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쓴 거야, 알았지? 오케이? 이제 fx의 x는 1에서의 우극한 값은 1입니다.
1에 가까운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중이 아니야. 아직 그냥 각각 값은 1이야. 이건 약속의 영역이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뭐지? 2가 되는 거야. 여기는 2라는 값이 되는 거야. 물론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는데 화살표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 맞는데 근데 저 값을 우리가 이제 2보다 조금 작은 값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괜찮지? 오케이. 물론 이제 이 친구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라고 쓰게 되면 사실은 애초에 극한 상태에서도 1이었잖아. 그치? 여기다 1이고 1 마이너스에서도 1이 될 겁니다. 상수 함수는 아주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괜찮니? 성균이 괜찮아? 그리고 원래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근데 어려워. 사실 이게 정확히는 매우 쪼잔해.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지? 함수의 아주 일부 세세하게 거드는 거거든. 뭔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작업할 때도 조그만 걸 계속 만지고 있으면 진짜 이렇게 사실은 뭐랄까 복잡하잖아, 맞지? 복잡하던 표현보다는 쪼잔해. 하여튼. 자, 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 써놓은 게 이제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간다는 걸 x가 a 마이너스 말을 이상하지?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걸 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고요.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a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우리 얘를 가리켜서 이제 왼쪽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제 축이 항상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값이니까 왼쪽에서 a에 가까워진다는 뜻으로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a에 가까워진다는 뜻으로 이제 우극한이라고 쓸 겁니다. 괜찮니? 안 괜찮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x는 1에서 fx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어때? 여기서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도 얼마고? 2고 여기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도 모두 2입니다. 그럼 둘이 같잖아? 그럼 우리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2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제 주어진 함수 fx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2로 수렴하고 혹은 극한값이 2로 존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간단히 뭐 fa 플러스 fa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주황색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계산의 과정 중에 편의상 저렇게 쓰기도 하거든 실제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좀 편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주황색은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상 아까 얘기했잖아. 극한을 이제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ing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임시로 가정하고 적당히 설명한 겁니다. 혹시 이걸로 헷갈리지 않았으면 그것은 다 틀린 표현입니다. 이건 괜찮고 틀린 표현입니다.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참고시 참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해야 되냐? 그건 아니더라. 이제 보통은 이제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는 게 확실한 우리가 잘 아는 함수들 있잖아. 다항 함수라든지 그 정역이 경계가 엮여 있지 않은 뭐 유리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래프 연결되어 있거든.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마찬가지. 그럴 때는 이제 좌극한 우극한 확인할 필요가 없고 만약 이제 유리함수 중에 이제 분모가 분모 연대는 x가 껴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 밑에 보면 선생님이 이제 가우스 함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시간을 가질 거거든. 그 전에 문제를 조금 보고 올까? 선생님이 나는 이제 기본은 한 10분 설명하는 기분이거든. 30분 넘게 지났는데. 열. 시간이 거의 날개를 달았다 맞지? 몇 분 찍혀 있어? 34분. 그러니까 난 진짜 한 10분 설명한 기분이야. 30분 설명 같았어? 자, 봅시다. 예, 다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냥
그 짜잘한 디테일만 아마 신경이 쓰였을 거고 전체적인 틀은 그냥 다 아는 얘기긴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어쨌든 겨울 방학 때 진지하게 사실 하는 파트라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책을 잘 읽어보면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쌤이 하나 빼먹고 이거를 계속 설명해야 되는데 괜찮아?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만들었어? 갑시다. 가우스함수. 그러니까 쌤이 오늘 이제 이 강의 노트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명할지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명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은 거죠. 내용만 열심히 전달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중간에 인제도 좀 풀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이제 집중력이 좀 더뎌지고 미안합니다. 자, 우리 가우스 함수라는 말은 사실 적절하지 않거든. 정확히는 이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입니다. 이제 그냥 귀찮으니까 절대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우스 기호, 가우스 x의 의미가 뭐지? 같은 가장 큰 정수. 이게 이제 가우스 기호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그 y는 가우스 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역이 모든 실수면 사실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곤란하긴 하거든. 그래서 적당히 끊어서 일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 가우스 값은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0, x, 1 이렇게 되면 이제 제로가 될 거고요. 1, x, 2면 이제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을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맞게 했니? 자, 여기 2가 될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니 괜찮아? 그러면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제 거기 쌤이 그려놓은 것처럼 그려져. 그래서 그 모양을 이제 약간 계단 모양 같다고 해서 이제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 형태를 밝혀서 뭐 스텝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잘못 말했네. 0이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1이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괜찮니? 왜 스텝 펑션이라고 이름 붙였는지 알겠지? 계단형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보니까 언제 다 끊어져 있어? x가 뭐일 때? 정수일 때 맞지? x가 정수가 될 때마다 끊어져. 그럼 뭐가 생겨? 여기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이벤트가 생기겠죠, 맞지?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어에서는 잘생긴 함수는 거의 다루지 않아. 못생긴 애들만 가지고 놀 거야. 이렇게 그래야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맞지? 그래서 이제 그런 함수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연습 삼아 이거 한번 해볼까? 자, 가우스 2 플러스 이번에는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거 주황색 x 말고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만약 이제 불편하면 이렇게 해줄게.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 이렇게. 얘는 얼마지? 생각. 이렇게. 쌤이 물어봐야지. 차례대로. 틀리면 꿀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했다. 오, 기억나. 자, 어쨌든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사실은 기억력이 아니고 나였다면 이걸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였으면 나지. 어쨌든 여튼 바보는 아닙니다. 바보는 아닙니다. 여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잠만 차례대로. 하윤이는 자니까 빼고 자는 거야, 조는 거야. 조는 거. 윤성이 주에, 민영이, 수연이 손으로 갑시다. 오, 거친 남자일 뻔했다. 자, 어쨌든 빨리 윤성 빨리 해. 오, 맞아. 그다음에 주였나? 틀렸습니다. 민영이는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쓴 거야?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수연. 마이너스 2. 오 맞았어 맞았어 아 맞았어. 이게 나 이름 그렇지. 방금 뭔 소리 났어? 너 바로 너가 깨우려고 넣었는 거야. 내가 놀랬어. 자 어쨌든 저렇게 됩니다. 괜찮니? 오케이. 괜찮아? 그 이미지를 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이보다 조금 작은 수야. 맞지? 1.9999 계속 가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어쨌든 좀 작은 수야. 걔는 2는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1보다 어쨌든 2보다 작으니까 그 수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는 1이 되겠지 맞지? 괜찮아? 너희들 완전 다 천재야. 빈말 같아? 아무래도 아니야 진짜 빈말 아니야. 이게 내 이야기 정확히 이렇게. 쌤은 사실 여기에서 내가 분명히 지금까지 많은 좌절을 겪어왔다. 과거에 내가 수많은 좌절을 겪어왔다. 나는 분명히 정말 최선을 다해 설명했는데, 응? 뭐 이런 걸 진짜 많이 겪었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주제가 이제 함수의 발산이라는 건데, 혹시 아까 발산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했는데 기억하나? 수련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와 발산은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 이렇게.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 일단 그 전에 이제 그 발산의 예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발산의 예. 자, fx가 절대값 x-1 분의 1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 친구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자, 이게 원래 어떻게 그려 진짜로?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함수의 관계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그린다고 했었지? 접어 올린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1을 점근선으로 해서 요렇게 그려질 거야. 거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때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거야. 어떻게 돼?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져도 값이 아까 화살표 이렇게 얘기했잖아. 계속 커질 거고, 얘도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져도 계속 커질 거야. 오케이. 저렇게 우리가 계속 커질 때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쓰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기호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메비우스의 띠를 이제 형상화한 게 무한대 기호라서 그래서 이제 저렇게 써야 되는데 쌤은 그냥 동그라미 2개를 그립니다. 자, 알았어, 잘 봐, 알았지?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고 편의상. 근데 얘가 더 잘 쓰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이제 무한대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인피니트라고 하나? 잘 모르겠네. 자, 어쨌든 무한대라고 있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그 밑에 아마 써놨을 건데 무한대가 뭐라고 써있지? 써있을걸? 써놨지. 화장실 커지는 뱅크를 나산시가 아니다. 잠깐만. 약간 띄어쓰기를 잘못한 느낌인데 띄어 읽기라고 해야 되나? 2호 시간. 다들 괜찮니? 조금만 버텨줘. 이게 오늘 맥스는 완전 높을 거야, 알았지? 맥스는 완전 높아. 약간 떡상이 높더라고. 자, 어쨌든 합시다. 자, fx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면 저번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사실 좀 이제 낯선 그래프인 건 맞지?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점찍기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숫자에 1을 넣으면 1 나오잖아. 정확히는 이제 x제곱분의 1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 꼭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을 먼저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x제곱분의 1을 그리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제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4분의 1 나오고 3 넣으면 9분의 1 나오고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땐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영역이 되진 않아. 그치? 이거 뭐랑 똑같은 거 컨셉이지? x분의 1이랑 비슷한 컨셉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x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얼마가 돼? 4가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1을 넣으면 16분의 1이 되겠지. 근데 거기다가 16이 되는 거지. 그치? 집중하고 있나 걸려서 자, 어쨌든 자 이제 근데 여기 그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는 우함수거든. 즉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 그려지게 될 겁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더라도 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지금 우함수 요함수. 그러니까 우리는 y축 오른쪽에 이렇게 함수를 그리고 y축 왼쪽에 얘를 대칭 이동시켜서 그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뭐 했다고? 여기다 뭐 했다고? 마이너스를 묻힌 게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진 함수지. 그래서 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때 이제 사실 이걸 쌤이 설명한 이유는 저건 교과서에 나왔어. 그래. 교과서에 가끔 시험에서도 뭐 1번, 2번 뭐 이런 데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림을 그릴 줄도 알아야 되는 사실은 x가 0으로 갈 때 fx를 구해보래. 얼마가 되지? 이번에는 한없이 작아진다 맞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교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읽을 때는 의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안 중요해요, 맞지? 그러니까 그냥 발산한다는 사실만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값이 커지는 발산이라는 건 조금 의미가 있긴 해.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 즉 y는 fx는 x분의 1 이렇게 줘졌어. 이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어떻게 돼? 얘도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는 좀 그렇잖아, 맞지?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이 가까워질 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가까워질 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맞지? 그걸 한 번에 표현하기가 좀 곤란해. 그래서 그냥 발산한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쓰고 이제 만약 굳이 확인을 원하면 0 플러스 1대 0 마이너스 1대 나눠서 따로 써주면 됩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까지는 전부 다 뭘 했냐면 여기 이 a라는 값이 특정한 값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저 값도 저기에도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지금 이 친구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본다고 치게 되면 어떻게 되지? x가 무한대라는 말은 사실 이 친구도 이제 원래는 엄밀한 정의가 필요한데 그냥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수보다 더 큰 수, 가장 큰 수보다 더 큰 수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그렇게 정의하긴 하거든. 그때는 뭐 mn이라고 해서 문자를 잡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어떤 특정한 수보다 더 큰 수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무한히 큰 수를 넣게 되면 이 값이 어디로 가겠어? 그러니까 그래프 위의 점의 y좌표가 가까워지는 곳을 찾는 거야. 0으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0과 저 값의 차이가 이제 매우 작다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 어쨌든 그다음에 리미트 x가 음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질 때 fx는 어떻게 돼? 이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값이 커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때의 누구에 관심이 있다고? 우리는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y좌표에 관심 있는 거야. 그럼 y좌표는 0보다 작으면서 0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0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슬아야 안녕, 이해하고 있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y는 x제곱, fx는 x제곱의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 친구는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는 뭐가 되지?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x가 엄청 커지게 되면 함수값이 엄청 커질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될 거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도 똑같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제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힘들었다. 조금만 더 아니고 이제 진짜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설명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우리 9페이지 봅시다. 9페이지.
보기 1번. 바로 할 수 있겠어? 보기 1번. 괜찮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극한 자극한 봅시다. 이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3쪽 갑시다. 13쪽. 13쪽에 1번부터 보게 되면 1번 문제 그래프를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긋고 있습니다. F 마이너스 1 이제 플러스를 긋고 있습니다.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1을 가질 때 얼마가 나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보여? 그래서 0이라고 쓰면 됩니다.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쓰면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가 0이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지금 다 평화로워? 잔잔해?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얼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1이 되겠지. 넘어갈게. 안 괜찮으면 안 괜찮아도 꼭 이야기해줘. 자, 두 번째. fx의 1 플러스 얼마? 1 플러스? 1 플러스도 1이 나왔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는 얼마야? 2다 2 맞지? 오케이.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F0은 얼마? F0은 1이지? 그리고 0 마이너스는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둘이 다 하면 얼마? 0. 여기까지 다 괜찮아? 혹시 안 괜찮은 사람? 여기서는 괜찮은 사람보다 안 괜찮은 사람이 더 중요해. 사실은 이제 그냥 아주 간단한 거에서 헷갈리고 있을 가능성이 엄청 크거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자, 이번 문제는 이제 fx가 주어지길. x가 2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래. 자, 근데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무슨 관계라고 했었지? 사실은 이때의 함수값과 이때의 극한값이 말하는 게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함수값이라는 건 x는 a에서의 함수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fa를 가리키는 거지. 극한값은 이제 극한값도 똑같이 이제 x는 a에서의 극한값을 가리키는 왔는데 x는 a에서 극한값을 가리키는 왔는데 x는 a에서의 극한값의 의미는 뭐였어? a가 아닌 곳에서의 함수값이. 이해했어? a에 엄청 가깝지만 a가 아닌 곳에서의 함수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까 뭐라고 했었지? 첫 번째로 연결되어 있다면 극한값과 함수값은 어떻다고? 같다고. 오케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쌤이 동그라미 1번에서 쓴 얘는 연결되어 있었고 같았어. 맞지? 동그라미 2번에서 쓴 얘는 끊어져 있지만 같았어. 아니, 끊어져 있지만 이란 말이 이상한데 달라. 어쨌든 존재했어. 오케이, 존재했어. 근데 이제 3번에 들었던 얘는 이제 끊어져 있었고 이제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았던 얘인 거지. 승윤아 지금 괜찮아? 수현이 지금 살아 있어? 정신도? 아니야. 지금 수현이 뭔가 잘 안 되고 있어. 맞지? 아니에요. 이미 약간 반신법이 생기려고 하나.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무슨 함수지? 이거는 무슨 함수지? 1차 함수. 자, 이야기해 봅시다. 문제에서 뭐 한대? 극한값이 존재한대. 오케이? 자,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었지? 함수가 아니야.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둘이 같으면 우리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요거는 약간 그 다음 이야기를 한 건데 일단 해봅시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이어갈 때 fx를 쓰는 거야.
그러면 쌤이 이제 1학년 때도 이걸 많이 강조했었는데 요 기호 의미는 뭐라고? 같다라고. 그러니까 x가 2보다 클 때 이 식과 fx는 어떤 거야? 같은 식이야. 그러면 fx를 저걸로 바꿔 써도 괜찮겠지. 바꿔 씁시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라고 쓰라고. 여기가 괜찮지? 그럼 이제는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야. 맞지? 2차 함수는 극한극과 함수값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대입하면 돼.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얼마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fx가 누구랑 같다고? 마이너스 x 더하기 k와 같다고. 마이너스 x 더하기 k와 같다고. 근데 이 친구도 몇 차 함수라고? 1차 함수라고. 1차 함수는 어쨌든 연결된다.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지 안 그려져 있는지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 우리는 지금 요 극한을 계산하고 있고 요 극한이 이제 극한 값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함수가 대상이잖아. 맞지? 이 함수는 1차 함수라고. 즉 그냥 대입하면 항상 극한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라고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되는 거지. 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요. 그래서 k가 2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다시 여기도 내가 써놨지만 우리가 어떤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둘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항상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 일반적으로는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사실 다 같게 될 거야. 근데 어떤 함수들? 다를 걸로 의심되는 함수들 있잖아. 맞지? 가장 첫 번째가 아까 이제 유리함수 이야기했었고 절대값 비율 포함한 함수 이야기했었고 가우스 함수를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그것만 시험에 나올까? 아니야. 사실 더 많이 나오는 건 방금 본 이런 거야.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하는 거야. 그럼 그 경계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항상 생기겠지. 맞지? 근데 우리는 더 특수한 걸 보통 답으로 찾으니까 뭘 내겠어? 같아질 때를 찾아서 이렇게 내겠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또 3번은 주제가 약간 선을 넘었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수업 준비할 때 다음 뒤에 있는 걸로 찾았는데 넘어갈게. 한번 조금 이따 합시다. 아니, 지금도 설명할 수 있는데 논리를 정리하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봅시다. 4번. 자, 4번 보게 되면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가우스 x 더하기를 계산하라는 얘기야. 자, 어떻게 되지? 아까 뭐 해야 된다고 했었지?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거나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거나 유리함수를 하면 좌극한 우극한 따로 구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 맞지? 여기는 하필을 딱 무슨 함수야? 가우스 함수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x 더하기는 얼마가 되지? 1이 되겠네. 오케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 더하기는 얼마가 되지? 2가 되겠지. 그럼 둘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괜찮니?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 더하기 1 분의 가우스 x 마이너스 1. 여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보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x 더하기 1 분의 가우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줘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이 절대값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전체적인 함수? 아니, 함수 아주 일부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그럼 이 절대값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는 그냥 x가 1일 때 1 근처에서는 그냥 무조건 양수잖아. 맞지? 사실 절대값 있으나 마나 아무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어디로 가지? 1 플러스니까 1로 가겠지. 맞지? 얘는 2로 가겠네. 그래서 2분의 0, 0입니다. 괜찮아? 사실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갈게.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절대값 x 더하기 1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지? 얘는 여전히 그러니까 1보다 조금 작다고 해서 엄청 작은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전히 1에 가까운 어떤 양수일 거야.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1도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 절대값이 상관이 없는 거지. 오케이? 여기다 1보다 조금 작은 수를 넣으면 그때의 가우스 값은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않지?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수능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12번 문제랑 11번 문제가 가끔 이제 학교 내신에 나오는 문제거든. 그래서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가 주어지기를 가우스 x 제곱 더하기 a 가우스 x. 자, 이 친구가 이제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a의 값을 구하래. 다시, 그러니까 2에서의 x는 2에서의 극한이 존재하게 하고 싶대. 그러기 위한 a의 값을 구하셨잖아.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이 가우스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x가 정수일 때는 그 값이 존재하지 않거든. 여기 우리가 방금 예를 들어왔잖아, 맞지? 근데 이제 특수하게 존재하게 만들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좌극한 구하고 극한 구해서 둘이 갖다 쳐내면 되는 거지. 해봅시다.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 그러면 이제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a 가우스 x를 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지? 얘는 이 가우스 x가 2가 되고 그걸 제곱한 거니까 그냥 4지. 그리고 얘가 2로 가니 2니까 결국 2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똑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번에는 여기 그냥 대입할게. 2 마이너스의 가우스는 1이잖아. 그걸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이야 얘. 그래도 2 마이너스 가우스는 1이잖아. 그래서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둘이 어떠면 돼? 같으면 값이 존재하게 되겠지. A가 얼마? 3? 괜찮아? 네. 다시. 4번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부모가 부모가 왜 그러니까 x가 1에 가까이 간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x가 1에 가까운 값이라면 이 x 더하기 1이라는 값의 부호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절대값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1을 대입하면 되겠지. 괜찮아? 네. 어째 1보다 작은 거 아니야? 두 번째. 이건 절대값이야, 가우스 아니고. 아니 그냥 두 번째 줄. 1보다 작은데 1보다 너무 조금 작아서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큼 작은 거야. 근데 1보다 조금 작은 거에다가 1을 더하면 양수잖아. 근데 그냥 2로 통째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 뭐지?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fx가 x 더하기 1인 함수일 때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이 fx를 뭐라고 했었지? 라고 썼잖아, 맞지? 기억나? 여기 왜 2라고 퉁쳤지? 그러니까 2에 가까이 가는 거고 우리는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약속했거든. 그리고 그 값을 상수라고 약속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이때 x의 1로 조금 작은 조에 가까이 가면 이 x 더하기라는 값은 2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2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 값을 쓸 때는 그냥 그 값을 2라고 하고 그게 그 값이 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이미 여기서 우리가 사실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어. 이 문제의 위치가 조금 잘못되긴 했거든.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입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이. 일단 쌤이 지금 설명하고 나서 느끼는 건데 우리도 1시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맞지? 수요일엔 1시 먹어요? 수업 아, 1시부터 할 수 있겠어? 많이 힘들어?
아 수요. 합성함수의 극한까지 하고 쉬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앞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한시 하고 사실 좀더 마음은 이제 좀 무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실은 꽤 있거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시간이 좀 길고 아니 너희가 이제 이 다음에 또 대수 수업도 들어야 되니까 이제 너희들이 의지가 있을 때 조금 더 해보고 나중에 너무 힘들면 좀 고민을 해봅시다. 자 봅시다. 자 5페이지 갑시다. 5페이지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5페이지 봅시다. 자, 거기 보면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약간의 힐링 포인트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이 합성함수 y는 g 합성 fx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제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쌤이 이제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놨는데 사실은 벤다그램이지. 여기 이제 x가 있고 이 합성함수라는 게 결국은 이 구조잖아, 맞지? x에 내가 무언가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누굴 먼저 만나지? f를 먼저 만나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누구한테 들어가? g한테 들어가지. 그러니까 x가 먼저 f에 의해서 이제 fx라는 값을 내보내면 g가 이제 g라는 그러니까 fx라는 값을 만든 거지. 그래서 gfx라는 결과 값을 내보내게 되는 함수가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일단 저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쌤이 설명해놨지만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 거기 쌤이 함수를 2개를 그려왔는데 저걸 가지고 이야기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이 수능에서는 사실 의미 있게 나오지 않거든. 왜냐면 그 교사형 지도서에 합성함수의 극한은 다루지 않는다는 아니고 가능한 이제 간단한 것만 다룬다라고 돼 있어. 아예 다루지 않기에는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어떤 그 뭐랄까 학습 부담이 이제 매우 높아질 수 있어서 조금 그런 어떤 지양하는 표현을 좀 조심했으면 하는 표현을 꼭 써놓습니다. 물론 아직 너희 그 교사형 지도서는 선생님이 아직 보지는 못했거든. 근데 이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려왔으니까. 이 정도 되나?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 표현이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첫 번째로 주어진 얘가 x가 1로 갈 때 gfx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fx를 구하시오. 자, 근데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x가 처음에 이제 x가 들어가면 이제 누가 먼저 받는 거야, 그거를? f가 받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값을 다시 누가 받아? g가 받는 구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x 1을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f에다가 아니 잘못했네. 그 f에다 1을 대입하게 되는 구조고 그러면 1에 가까이 가는 값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어떻게 되지? 0에 가까워져요. 맞지? 근데 아까 쌤이 극한값이 상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인지 기억나? 리미트 밖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등호를 넘어와야 돼. 근데 지금 내가 x가 f에 들어갔어. 그럼 다시 f가 g한테 들어갈 때는 리미트 밖으로 나온 상태 아니면 아직 리미트 속에 있는 상태야. 속에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 fx의 값이 여전히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요렇게 풀어서 볼까? 요런 방식도 좋거든. 옛날에 많이 쓰던 방식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x가 이제 1에 가까이 가는 그 1이 대입되는 방식이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가는 값이 대입되는 방식이 있고 1보다 작은 값이 1에 가까이 가면서 x에 대입되는 방식이 있거든. f에. 그럼 f에다가
1보다 큰 쪽에서 1을 가까이 나왔을 때 했다고 하자. 그럼 fx의 값은 어떻게 돼?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쌤이 주황색 썼던 거 있잖아, 맞지? 뭐였지? 지금은 저건 0에 가까워지는 거 맞지? 근데 0이 아니라 0 플러스라고 쓰는 거야 지금. 이번엔 진짜 0 플러스라고 쓰는 거야. 왜? 극한이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 오케이. 그럼 0 플러스를 누구한테 대입하는 거 이제? G한테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0보다 큰 쪽에서 0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0보다 큰 거잖아, 맞지? 저 값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 1보다 조금만 작은 값이 나오겠지. 어쨌든 1에 충분히 가까운 값일 거라고. 점점 더 0에 가까워질 테니까.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1이라고 쓰는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 값이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1 마이너스일 때 똑같이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지. 그러면 0 플러스라고 쓰는 거고 그러면 얘를 이제 1이라고 똑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근데 거기 쌤이 얘에다가 이번에 x 0으로 할 때 gfx 써놨거든. 봅시다. 얘는 조금 더 복잡할 건데 해봅시다. 자, 0 플러스가 있을 거고 0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그러면 f에다가 0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어때? 1에 가까워지지 않았지? 근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1 마이너스라고 쓸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걸 g에다가 1 마이너스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가는 구조잖아. 1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이 가는 값을 집어넣는 거거든. 그럼 얼마야? 0. 여기는 사실 0 플러스긴 하지만 0으로 쓰겠다는 거지. 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돼? 0 마이너스일 때는 0보다 조금 작아도 그 값이 계속 얼마야? 1보다 조금 크지도 않고 1보다 조금 작지도 않고 그냥 1이야, 맞지? 그래서 이때는 이 단계에서도 그냥 리얼 1이야. 그냥 1인 그 값인 거지. 상수 1인 거지. 그럼 1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지금 뒤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얼마 나와? 1. 1에서의 함수값이라서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아까 여기서는 둘이 어땠어? 같았지? 그러니까 그 값이 1로 존재하는 거야. 여기는 지금 둘이 어때? 다르지? 그 큰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제 저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푸는 게 좋을까 나쁠까? 매우 좋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 서영이 지금 졸리고 있어. 어쨌든 이제 예전에 그 현우진 전에 일타 강사였던 선생님이 쓰시던 방식이야. 나름 그 사람이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생님이었거든. 정말 거의 뭐 압도적 일타까지는 아니구나. 하여튼 수학에서는 확실한 제일 일타였어. 그래서 그 사람이 성북도 사람이야. 재산 일 1위? 선생님이 말하셨다고 했는데 세금 10년 동안 납세자 1위. 아, 그 너무 얘기 그 얘기야. 어쨌든 개인 납세자 1위였어. 10년 동안 성북구 전체. 대부분 이제 성북구에 사실 부자들 많거든. 비싼 돈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법인세를 내니까 개인세를 안 내고. 물론 이제 그래서 그게 좀 그렇죠. 자, 어쨌든 합시다. 근데 일 마이너스 영보다 큰 데서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질문하는 거지. 그러니까 f가 뭘 받는다고? 0보다 조금 큰 값을 받는다고. 그러면 요 값을 받는 거야. 요 값이 대입되는 거야. 요 점에 x 잡고 이렇게 대입되어서 요 함수 값이 잡히는 거야. 그럼 1보다 작지, 엄청 작지. 그렇게 봐. x 값이 대입되어서 그때 y 값이 어떤 이제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거지. 괜찮아? 자,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너희가 혹시 시험에 서술이 나오면 이렇게 쓰면 안 돼. 그건 문제인 거지. 이거를 저렇게 써는 것도 웃기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풀어서 쓰는 풀이가 있고 그걸 이제 쌤이 이제 적어놓은 게 이제 거기 있는 걸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봅시다. 여기 요걸 먼저 해보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접근은 fx를 이제 치환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걸 요렇게 고쳐 쓰거든. 리미트 g 여기를 t로 바꿔 쓸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x가 1로 가잖아. 그럼 fx가 어디로 가지? 지금 보니까 1 플러스도 0 플러스 1 마이너스도 0 플러스. 그럼 그냥 0 플러스로 간다고 굳이 나눠 쓸 필요가 있어? 나눠 쓸 필요가 없어. fx가 0 플러스로 간다고 해도 괜찮겠지. 근데 그때 fx 우리가 누구로 치환했지? t로 치환했지. 그래서 t가 0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그럼 t가 0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돼?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니까 1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 는 1이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모범 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안 써놨어? 여기 1 플러스라고. 오. 못하. 스무고지 잘. 500원. 자, 어쨌든 합시다. 예전에 쌤이 그 고3 교재가 이제 수만법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그 교재를 만들어서 오타 하나당 500원 했다가 애들이 진짜 엄청 많이 찾아버리더라고. 하기로 했어. 재밌겠다. 아니, 자, 어쨌든 봅시다. 시험 대비 교재 한번 걸어볼까 500원?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쌤이 수학 비서에 신고하면 1,000원을 받거든. 내가 오늘 줄수 있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럼 진짜 열심히 볼 것 같아요. 잘 그치. 오타 오류 참 논리적 오류는 5,000원이야.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가 해설, 그러니까 문제 말고 해설에서 논리적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 완전 그러니까 계산 실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잘못 푼 문제들 있잖아. 그런 거는 5,000원. 아니, 자기들도 그 자존심이 있지. 그런 건 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잘못 푼 거니까 아예 그냥. 우리 2학년 때는 그거 한번 걸어봅시다. 지금 올해 근데 먼저 찾는 사람 기준이 항상 왜냐면 쌤이 한 5명에서 나눠가지고 찾아와가지고 2,500원 내고 나는 1,000원 받고 2,500원 줘야 되잖아. 그건 좀 별로다. 맞지? 무조건 선방 때리는 사람이. 근데 왜 그냥 응? 나오는 이거? 네. 근데 왜 통일이었는데? 아니 안 왜? 해본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진 값이 여기 대입되게 되면 그건 진짜 이 함수값이 점점 작아져서 어디 갈 거야. 너의 이게 자 합시다. 근데 이 친구 우리가 이미 해봤지만 어땠어? 정확한 거 우칸이 어때?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fx를 이제 t로 치환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딱 이 안에서만 치환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0 플러스일 때 fx가 어디로 간다고? 1 마이너스로 간다고. 그러면 t가 1 마이너스로 간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이제 g가 1 마이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0이 된다고. 극한값이 0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근데 여기 fx는 어떻게 돼? fx는 0 마이너스일 때는 요거는 요거도 조금 작은 값을 넣더라도 그 값은 그냥 리얼 1이잖아, 맞지? 그럴 때는 굳이 치환을 하지 않고 그냥 g1이라고 씁니다. 그냥 1이니까, 그렇지? 그 값은 1에 가까워지는 값이 아니라 그냥 1이잖아, 맞지? 그래서 g1 쓰고 1이 된다고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문제 풀 때 약간 그 생각을 좀 덜 하고 풀기를 원하는 이제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쓰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리얼 1이니까 이제 t는 1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그냥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깔끔한 표현은 요거긴 합니다. 저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 사실. 리미트라는 게 애초에 극한을 취하는 건데 맞지.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 표현이지만 풀이의 편의성으로 저렇게 쓰기도 합니다. 성민이 살아있어? 사망? 오, 큰일 났다. 이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썰린 거지 지금.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연속해서 다시 나와서 너 그때 이해 못했지? 그럼 여기도 이해 못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그래. 자, 일단 진행을 합시다. 이게 쉬어야 되는데 지금 쉴 타이밍을 못 주겠네? 네? 그래도 쉴까? 그래 또 시작. 자, 쉬었다 합시다.